예,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오늘 오후에 막을 올립니다.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는 민주당과 이를 입법 폭주로 규정한 국민의힘의 강대강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 시작됩니다. 이제 100일간의 정기국회에 돌입을 하게 되는 것인데 벌써부터 이제 강대강 분위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이번 정기국회 분위기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예, 언론에서 주목하는 대로 강대강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책임이 어디냐 따르면 또 한참 논쟁이 필요합니다만은 이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대표의 그 대야 인식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은 강대강이 저는 당분간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재명 정권이 출발한 첫 정기국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다룰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요. 하나는 이재명 그 정부의 입법, 이른바 그들이 얘기하는 내란 정당, 내란 세력, 내란 종식 이런 거에 따른 부수적인 법안 이것이 당연히 통과를 시키려고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산입니다. 예산 지난주에 724조 원의 가장 가파른 이 확장폭을 든 예산이 정부 예산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글쎄 역대 최대 증가폭 과연 이것이 지금 현재 민생을 살리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오는 악수가 될 것이냐 이것을 면밀히 따져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험대가 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정말 국민의힘으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대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민생 정기국회로 지금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제 차례로 지금 말씀을 이제 나눠 보겠지만 일단 오늘 오후에 개원식이 열리는데 여기에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복을 좀 착용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좀 일방적인 여러 가지 이제 좀 정부 여당에 대한 이제 항의의 의미를 담아서 상복 차림으로 참석을 하겠다라고 현재까지 예고를 한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글쎄 이번 정기국회가 여야가 바뀐 상태에서 처음 치러지는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한 부분은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 개회식을 하는 날 이게 상복을 입고 등원을 하시겠다. 그것도 당의 공식 드레스 코드로까지 정해서 입고 나오시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좀 이해하기, 납득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개원식에서 한복을 좀 입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우원식 국회의장의 그 취지처럼 이렇게 여야가 극단적인 대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공통된 하나의 어떤 사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들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좀 더 안정적인 국회 운영을 기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요즘에 캐대헌이라는 돌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복에 대한 우리 문화에 대한 그런 관심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들도 염두에 둘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맞불 성격으로 상복을 입겠다. 검은 넥타이를 메고 근조 리본까지 달겠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쉽게 납득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고대로라면 어쨌든 오늘 개원식부터 상당히 대치하는 모습을 저희가 한눈에 딱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첫 전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양측이 가장 강하게 부딪힐 첫 전장이 지금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부분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체포동의안이 이르면 9일, 또 늦어도 10일에는 표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의석수상 통과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권 의원이 좀 어떤 입장을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예,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 실질 그 심사를 담당할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행정부 쪽으로 체포 동의 요구서가 전달이 됩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을 수신자로 하고 법무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하는 참조인으로 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는 건데요. 법무부에서 총리실 다시 총리실에서 대통령 재가가 진행이 됩니다. 대통령이 재가가 뭐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은 다시 이게 거꾸로 법무부로 돌아와서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을 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이것은 뭐 하나의 이제 변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이 절차를 바로 밟으면 9일 또는 10일 날 체포 동의서가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예. 그런데 9일 날은 지금 국회 일정상 어떻습니까? 여당 대표 정청래 대표의 국회 연설이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교섭단체 연설이 첫 번째로 바로 10일 날이 제1야당 국민의힘의 대표가 연설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묘하게도 체포 동의안하고 날짜가 겹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체포 동의안으로 제 국민의힘의 원내교섭단체 연설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바로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고 체포 동의안은 이건 뭐 요식행위입니다. 지금 국회 의석으로 볼 때 체포 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저는 뭐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뭐 100% 예단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바로 3분의 2가 범여권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권성동 의원이 나는 체포 동의안에 숨지 않겠다. 그래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 주기를 바란다.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바로 이런 이전에 4년 전인가요? 문재인 정부 때 강원랜드 사태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과 사건 내용은 다릅니다만은 지금 그 체포 동의안하고 비슷하게 전개가 됐죠. 그때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도 권성동 의원이 정치적인 그 미래가 상당히 불투명하다라고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1심, 2심, 3심에 걸쳐서 무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권 의원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이 돈을 수수한 바는 없다. 만난 적도 있고 뭐 큰절이라면 큰절을 한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만은 통일교에서 어떠한 금전을 수수받은 게 없다라고 초지일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지켜볼 도리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체포 동의안은 국회에서 그대로 이 민주당의 의도대로 그대로 통과는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성동 의원이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 처음으로 통일교 방문한 사실과 한학자 총재에게 인사를 한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표라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거고 지금 한 총재와 인사한 것은 종교시설의 예를 따른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그동안 권성동 의원께서 통일교와의 어떤 관계, 유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인을 해오다가 이번에 갑자기 SNS를 통해서 통일교의 그 윤영호 씨가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아마도 객관적인 증거들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제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대부분의 윤영호 씨, 그러니까 통일교의 2인자라고 하는 윤영호 본부장이 진술했던 내용들의 대부분을 인정합니다. 다만 딱 한 가지 그 가운데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거 한 가지 사실만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마치 식당에 들어갔는데 밥은 안 먹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저희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럼 왜 들어갔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주문을 했다라는 객관적인 사실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윤영호 본부장의 아내가 그 통일교회에서 재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일날 권성동 의원을 점심에 만나기로 하기 2시간 전에 사진을 찍어서 상자에 금품을 넣어서 찍은 사진이 발견이 되었고 또 만나고 난 이후에 윤영호 씨가 권성동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보면 후보님을 위해서 잘 써주세요라고 보낸 문자가 있습니다. 이 사실의 일련 관계들 중에서 금품을 수수한 부분을 빼놓는다면 앞뒤 정황이 하나도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본인이 아무리 구속영장에 대한 어떤 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이 그 헌법상의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국회에서 당연히 체포 동의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과정은 뭐 반드시 체포 동의안이 뭐 가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정치 탄압 또는 뭐 야당 탄압 이렇게 구성할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행위 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객관적 증거들 이런 부분에 의해서 평가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목소리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내란 종식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별법을 신속 추진하고 내란 재판부 설치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인데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이 민주당이 저런 내란 재판부를 강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행을 하면은 그 뒤에 국민들 눈높이와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후폭풍을 한번 감내를 해보시라라는 말로 저의 그 의사를 전해드리는데요.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 이거는 법원만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이 재판권을 지금 빼고자 하는 별도의 내란 특별 재판부를 갖겠다. 글쎄요, 저는 그 발상 자체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마치 그 정청래 대표가 저런 강경 일본도로 민주당의 대표로 거머쥔 그런 학습 효과가 지금 그대로 발현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 의원이 최고위원이죠. 나도 한 번 못할 거 없다라고 하면서 아주 앞장서서 지금 저렇게 특별 재판부를 구성을 하겠다. 뭐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1948년 반미특위 때 바로 이런 게 있었죠. 예. 특별재판부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더 멀리 갈 것도 없이요. 7년 전이죠. 2018년에 사법농단 사태 때 이른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사법부가 농단을 한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민주당 쪽에서 바로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불과 7년 전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거 뭐 국회 문턱을 넘어지 못하고 무산이 됐죠. 바로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상황인데요. 자, 그때와 지금은 약간 뭐 다릅니다. 지금은 워낙 그 민주당과 범여권의 의석수가 많으니까 그때는 상황이 다릅니다만은 글쎄요, 이 법원의 재판권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사법부 독립을 완전 침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앞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강행을 한번 해보시라라고 하는 그런 국민의 아주 따가운 후폭풍이 기다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특위에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네. 지도부에서는 아직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권 내에서도 조금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여권 내에서 당론으로 지금 이게 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예. 오늘 전현희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취지지 이것을 지금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아직 거기까지 나가 있는 상황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지금 그 내란 재판이 진행되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의 경우에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차 구속을 풀어줬던 그 판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6번 연속이나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보다 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매우 소극적이다라고 한다면 예. 과연 이 재판이
공정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점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나온 것이고 그렇다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목소리들이 지금 당내에서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현희 최고위원이나 당내 일부 의원들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내란 이 특별재판부에 대한 설치를 당장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한 자정의 노력을 좀 해달라라는 촉구의 의미가 더 큰 것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 뭐 강릉시 재난 상황을 비롯해서 뭐 한미 정상회담 결과 등 국내 파장 등과 관련해서 좀 정부에서 기업과 국민을 위해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좀 준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뭐 여야 정부가 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에 대해 화답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과 고심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1대1 회담을 또 제안하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1대1 만남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좀 이런 분위기는 형성이 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만날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오늘 제가 지금 장동혁 대표의 모두 발언에서 저도 두 군데를 인상 깊게 들었는데 첫 번째가 한미 정상회담의 협상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소상하게 알고 싶어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라는 부분 하나하고 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야 협치가 필요하고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제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자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의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 제의가 사실상 지금 장동혁 대표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가 형식과 의제를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일단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서 이렇게 첫 발을 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대통령께서 먼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실 것이고 또 그다음에 그 장동혁 대표의 발언 순서에서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민생이 타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노란봉투법이든지 상법 개정이든 뭔가 이 정밀하게 이 후속 그 작업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그 자리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여야 또는 여야정 모두가 함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대통령과의 회담은 빠르게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좀 좋아 보인다. 그것을 또 국민들께서는 원하고 계실 것이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마 전체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만남의 필요성에는 모두 다 지금 동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좀 어떤 부분이 눈여겨 만남의 필요성은 뭐 10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당 지지도부들도 마찬가지로 아주 일심 한대로 모아놓은 상황인데요. 지금 얘기한 대로 이 한미 관세 협상 이것이 언론에 발표된 거 말고 지금 다른 내용이 더 있다 하는 얘기가 확인되지 않는 루머 비슷하게 계속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좀 소상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아주 할 수 있는 정확한 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뭐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약간 이 구태가 들어간 그런 표현이라도 합니다마는 대통령과 제1야당의 단독 회견 이것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물론 전체적인 총괄에는 여야든 여야정이든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다 같이 한 다음에 별도로 이 장동혁 대표와 대통령의 1대1 만남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날짜 잡기가 여의치 않으면 같은 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강론적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만나야 한다, 만나서 대화해야 된다라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초지일관 계속 주장을 한 내용인데요.
어떤 변수가 있었습니까? 자꾸 정청래 대표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돌출 발언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도 상당한 여야 간의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책임론, 국민의힘도 그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조금 더 그래서 여당인 것입니다. 여당이 영어로는 룰링 파티지만 한자로는 줄여자거든요. 바로 이 칼자루를 준 쪽에서 대화 타협을 주도하고 뭔가 하나에 더 설명하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여당의 한자식 그 정의다. 저는 이런 말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 이 내용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우상호 수석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내년에 지방선거에 출마할 거면 물러나라라고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를 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에서도 이진숙 위원장이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게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직권 면직을 시킬 그럴 사안의 중대성이라면 아마 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게 진행이 될 건데요. 직권면직 이게 바로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치적인 중립을 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정치 발언을 했다. 이제 이래서 감사원이 이 감사를 시작한 바로 그 사안에 된 건데요. 아마 직권면직이라는 그 사안에 이게 해당이 되면은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직권면직을 시키거나 아니면 앞으로 시키려고 준비를 했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바로 우상호 수석이 대구시장 나가려면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직권면직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방통위원장 문제를 얘기할 때 또 대구시장을 또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지방선거에 맞춰졌다 하는 방증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전현희 최고위원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방선거에서 내년 6월 초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해야 그게 바로 진정한 내란 종식이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세상에 진정한 내란 종식이 지방선거 압승과 또 연결을 또 시키는군요. 그러니까 이것이 글쎄요 국민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화답을 해 주실지 바로 이게 이 어느 쪽에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건지 이것은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곰곰이 생각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정도 직진으로 가야 된다. 저 방통위 문제도 그야말로 방송통신을 위한 정부 부처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면 답은 찾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 대신합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할 생각이 있으면 나가서 준비하는 것이 맞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대구시장 출마선 이걸 뭐 여권이 만들어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환길 씨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환길 씨가 장동혁 대표에게 가장 영향력이 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본인 스스로 자기에게 내년도 공천 청탁까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전환길 씨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구시장에 출마한다면 내가 양보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안은 정치적인 사안으로 변화가 되었고 그렇다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출마를 할지 안 할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출마를 만약에 할 생각이 있다면 나가서 준비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이 어떻게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 될 수 있겠는가.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면 될 문제고요. 사퇴를 안 할 거고 출마를 안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명확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인근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결국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어떤 형태로든지 내년 지방선거에 대구시장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게끔 얘기가 나오는 이 과정들 그렇다면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평가받는 순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10초만. 예. 대구시장 출마하려면은 사퇴하고 나가라. 그 자체가 사퇴 압박이 아니고 도대체 뭐가 사퇴 압박입니까? 항상 정치적으로는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우회적인 그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지금 저 자막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상호 수석이 첫 공개 사퇴 압박으로 자막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도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